가부장 문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장 문화, 그 다음에 이 한국적인 남존여비, 이런 오래전 그것도 이 문화가 드라마로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그렇게 각광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감성이 전 세계에 통한다는 거죠. K-팝은 왜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똑같은 노래에 춤추는 거 보면 따라할 수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일까?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식은 또 왜 이렇게 인기일까? 저는 그게 문화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깊이. 대한민국은 정말 5,000년 문화를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일상적 언어 속에서 거의 철학자들이 돼 있어요. 양지만큼 음지 있는 거 아니야?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죽음이 있어서 삶도 있는 거지. 하여튼 이런 불교 문화 또는 기독교 문화, 온갖 문화들이 그 중에 주술을 빼고 그 나라 망할 일이. 이 온갖 종교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종교가 성행하면서도 또 여러 종교가 있으면서도 충돌하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포용성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로 이타적이고 공리적이에요. 물론 사촌이 논사모 배아프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해서 국민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왜 나를 도와주지, 모두를 위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정말로 공리적인 민족이에요. 저는 그런 점들이 세계인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근데 그 속에서 정말 공리적이고 이타적이고 공존적이고 말이에요. 타인을 존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문화, 이 문화를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 그 먹고 살기 어렵고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나라를 찾겠다고 폭탄, 술탄, 권총 들고 뛰어다닐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독립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강함이란 무력이 세서 남의 나라를 지배해서 삼켜가지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우리가 든든하게 지킬 정도의 무력이면 된다. 그러나 문화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를 키워서 전 세계인이 함께 행복한 그런 문화가 한없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문화 강국. 근데 지금 그 김구의 꿈이 조금 현실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김구 등산자도 와 있는데 김용만이라고. 김용만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당대표실에, 당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도 하나 붙여놨어요. 여하튼 저는 이 문화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곧 경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된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어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 교육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을 와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오면 바가지 씌우고 그러지 말아야죠. 잘해줘야죠. 한국 음식을 수출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전 세계에서 김 먹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 풀떼기를 왜 먹냐? 시커먼 풀떼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김을 찾습니다. 김밥을 찾고 전주 비빔밥을 찾고 음식도 전 세계에 가장 정말 질 좋은 건강식 아닙니까? 한국 음식이.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최고의 문화상품이 하나 생겼어요. 문화의 최고봉, 바로 민주주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는 IMF 때 나라가 망했다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경제가 나빠지면 막 금 이런 거 사 모아야 돼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매집해야죠. 막 사재기. 근데 우리는 집에 있는 금덩이 다 내놨잖아요. 금 모으기. 여기 온 국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놀랐습니다. 아, 저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빨리 회복했어요. 그 금 자체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로 작년이 아니라 우리 박근혜 정권 때 2017년, 16년 이때도 정말로 백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전 세계인들이 보니까 놀란 거죠. 전 세계에서 보통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가 벌어지면, 시위가 벌어지면 딱 두 번째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연기, 어디 불 지르고 교도에 부시고 싸우고 누가 다치고 죽고 뺏기고 약탈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모습인데 대한민국은 백수십만이 막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지나고 나면 깨끗해요. 누구 하나 꼬집 폈다는 사람, 핥혔다는 사람이 없어요.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아요. 이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금 8년 만에 또 현실 권력을, 총과 군대를 동원한 그 현실의 권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친위 군사 쿠데타를 정말 빛으로 제압하고 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작년 12월 3일 밤에 놀랬죠.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소위 산업화,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거기다가 민주화까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 위대한 나라인데 아니 무슨 군사 쿠데타냐? 저 나라 이제 망했구나 이제. 아, 이거 잘 나가는 것 같아. 어째 이상하다 했어. 잘 살다가 군사 쿠데타로, 독재로, 사법 쿠데타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후진국 전락한 나라 많지요. 남미, 아시아 이런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아, 그 전철을 따르는구나 라고 해서 실망하고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철수할까, 한국을 대체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나타나가지고 바짝바짝하는 걸 들고 엉덩이 다리 모여서 그거를 다 제압을 해버리고 아닙니까? 장갑차를 맞고 총구를 잡고 유튜브로 막 찍으면서 너의 얼굴 국민들 다 알게 됐다. 군인들이 얼굴 찍는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가리긴 했는데 눈은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행동, 실천 때문에 결국 절대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는, 99.99% 성공한다는 현 권력자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낸 거죠.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낸 거죠. 위대한 여러분의 역량에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박수치는 여러분들을 교과서에 기록하고 기억할 겁니다. 6월 3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권력을 두 번이나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10년도 안 돼서 두 번씩이나 한 위대한 국민이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비록 잠시 어렵죠. 경제도 망가지고 이 마이너스 성장이 뭡니까? 0.2%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대요. 내수는 2분기째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내수가 망하니까 아주 동천마트 이런 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림방? 그게 안 되죠. 사람들이 돈도 없고 있는 돈도 불안해서 돈을 안 써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이 엄청나게 나빠도 미래가 희망이 있고 예측이 되면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죠.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에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이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딱 저점을 찍고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6월 3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도 여러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똑같은 조건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도 주가는 상승 곡선으로 전환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산업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할 겁니다. AI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이 나라를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죠. 물론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들도 노력해야죠. 방향을 정해주고. 두 번째,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죠. 무식하게 태양광 산업 수사한다고 다 망가뜨려 놨는데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안 되면 앞으로는 물건을 못 팝니다. 수출국가,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너네 이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거야? 화석연료로 생산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건 안 산다. R200 이게 세계적 표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수출하려면 너네 이거 탄소 배출하면서 생산한 거지? 그러면 탄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쉽게 말하면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 가야 됩니다. 산업 전환을 하면 일자리가 생겨요. 문제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거죠.